네, 골목 확장을 꿈꾸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1시 50분까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RTBP 얼라이언스의 민지연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아워리즘 전시회에서 많은 골목의 브랜드들과 협업을 해서 이렇게 전시와 컨퍼런스를 꾸며가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또 다음 단계를 꿈꾸시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쿨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 권혁태 의장님과 그리고 RTBP 얼라이언스 저희 보스이십니다. 김철우 대표님을 모시고 아마 한 4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쿨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벤처 캐피탈의 권혁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것들의 쓸모를 찾는 RTBP 얼라이언스 김철우입니다. 네, 사실 저희 이렇게 의장님과 대표님과 같이 뭐 저희 행사하면은 춤도 추고 한 사이인데 이렇게 무대에서 조명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민망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작년 7월에 쿨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이제 RTBP가 20억을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쿨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는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투자를 집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RTBP에서 20억 투자한 거는 혹시 어떤 분야로 투자를 하셨고, 또 다양한 펀드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옆에 두고 나쁜 말을 할 수 없다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주제가 주제인 만큼 좀 편하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조명이 굉장히 밝아서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잘 모르시죠? 하나도 안 보이고 마스크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참 그 무대에서 말씀 잘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구나 싶은데요. 저희가 2018년도 저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그 스타트업들이 뭔가 그 급성장을 하고 싶을 때 자본이 부족하니까요. 이제 그런 스타트업들에게 자본력을 지원하는 이제 그거를 그 투자라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2018년부터 국토부랑 함께 그 도시재생 영역에도 충분히 그 투자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있다. 이제 이런 그 논의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도 하고 각자 생각하고 있는 그 시장의 의견들도 좀 모아왔고 이제 그러다가 저희가 정말 있으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국토부랑 같이 시범 사업을 한번 시작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한 20억 정도를 가지고 우리 정말 그 지역에 또는 그 로컬에 그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있을까를 열심히 찾았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일단 김철우 대표를 만났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사귐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왜 사귐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그 스타트업 투자는 결혼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결혼을 하려면 좀 그 초반 좀 사귀어봐야 되는데 저희 되게 오래 만났고 서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정말 이 친구들이 잘할까 또는 정말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사귐이라는 단어는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도시재생 펀드로 이제 RTBP 얼라이언스에 투자를 집행해 주셨는데 저도 그 과정에서 같이 서포트를
서포트라고 말을 하고 많은 심부름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투자를 받았냐, 왜 받으려고 하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저희 김철 대표님이 왜 투자를 받으시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쿨리지 코너 이후로도 지금 열심히 저희를 괴롭히고 계십니다. 다음 투자를 위해서. 그 과정들을 조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컨텐츠 또는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리인 컨텐츠 또는 재료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나 기술 같은 어떤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특히나 이제 시스템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이 없이는 그것들을 엮어서 다음 단계를 만들어내기가 불가능하다 또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그 다음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이나 어떤 생각들이 내가 번 돈을 가지고 기다려서 그 다음 단계를 노리기에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저희는 확장을 위해서 혹은 하려고 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투자 이전에 고민했던 건 사실은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기금, 네,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워낙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다음에 대출의 경우에는 상환에 대한 기간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또는 이자율이 매우 높아서 사실은 초기 스타트업 또는 로컬에서 활동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다음 단계를 도모하기에 안정적이지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대출이 있고 일부 지원 사업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본도 필요하지만 아까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비즈니스의 어떤 여러 가지 언어들 또는 방법들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경영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기업을 아주 오래 운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한 적이 있지만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링 분야였기 때문에 확장성을 담보로 한 비즈니스를 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내가 하지 않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 전문가가 필요한데, 투자사는 사실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구성원들이 있는 어떤 집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은 조언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전 투자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2017년경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나서 아마 어떤 방식으로 또 쿨리지 코너 권혁태 의장님을 만나서 또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김철우 대표님이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운은 아니겠죠. 어떤 과정으로 두 분이 만나게 돼서 그렇게 투자 유치까지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개팅이었나요? 스타트업계에서 보면 소개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IR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업을 소개하는 자리,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나를 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아마 첫 번째였던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특히 소셜에 관련되어 있는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 발표를 하는 시간에 아마 권혁태 의장님이 참여하셔서 그때 처음 만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그 기억이 맞습니까? 맞을 것 같고요. 예, 저도 하도 집중해서 여러 번 만나다 보니 첫 만남이 언제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저는 열심히 찾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도시재생, 로컬 크리에이터, 뭔가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그것들로 큰 사업을 만드는 사람들이 특히 부산 지역에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그러면서 되게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도뿐만 아니라 중구, 진구 이렇게 여러 좀 그 낙후된 지역에서 뭔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만났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여기는 한번 그 투자를 검토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먹은
그 시점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뭐 참고로 저희가 나이가 같습니다. 예. 이 반응은 뭐죠? 예. 이거야 되는데, 예. 근데 이 친구랑 이제 뭐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뭐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묻는데, 이 RTP 팀에서 한 4년 동안 영도라는 이 지역에 진짜 크고 작은 스토리들, 역사들,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을 쭉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둘이 뭐 저녁 먹으면서 뭐 무슨 뭐 우물 그 여인들이 만든 우물 이야기, 또 남쪽에서 딱 배 타고 일본 밀항한 줄 알았는데 북 영도에 내려주고 뭐 이런 소리 쭉 들으면서 이 친구는 뭔가 스토리를 콘텐츠로 승화시켜서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투자를 해봐야겠다라는 첫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서로 결심을 하시고 첫 만남도 이어졌는데, 이제 제가 같이 서포트하면서 봤을 때는 이 투자 유치가 서로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바로 단번에 그래 20억 줄게 이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좀 제가 실무자로서 일할 때는 너무 긴 과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아까 김철호 대표님도 IR이나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하셨고, 권혜태 의장님도 계속 회사를 검토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들에 대해서 아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투자는 보통 이루어지는지, 그 안에서 아까 또 잠깐 얘기해주셨지만 투자사는 또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또 이제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또 어필하고 제출하고 하고 있는지 먼저 김철호 대표님 먼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일단 받는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했던 건 도대체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가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단계의 이제 사업 또는 확장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필요한 돈이 있을 거고, 그 돈을 내가 대여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본으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인 것까지는 고하되 모자란 부분을 이제 투자를 받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유는 투자를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닌 게, 사실 밸류에이션에 따라 좀 그러니까 기업 가치의 어떤 평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결국은 지분을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살을 떼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받는다고 해서 좋을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인격체가 과반수의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의사결정을 설립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염두에 둬서 어느 시점까지 50% 이상, 과반 이상의 주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처음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그러려면 얼마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의 가치로 우리 회사를 평가받을 건지에 대한 것들에 저는 고민을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스타트업들이나 일반 로컬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 사실 매출이라든지 수익으로 아주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가 어렵다 보니, 그러면 그 외에 뭘 가지고, 물론 그런 것들이 있는 기업도 있겠지만 없는 기업들은 뭘로 기업의 가치를 보여줘야 되냐라고 하는 다른 방식의 가치 산정, 특히 그 가치의 정량화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야기나 컨텐츠를 확보한 숫자, 또는 어떤 것들이 가능한 거에 대한 구조를 얼마나 잘 짜놓았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필하면서 안 주려고 하는 기업 가치, 이렇게 말하는 낮게 평가하려고 하는 기업 가치를 최대한 높게 받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요. 그 중에 일부는 인정이 되었던 것 같고, 일부는 또 인정이 안 되어서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투자사의 내부 사정이 정확히 어땠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서 투자자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기회 날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하는데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대표님을 저희 사무실로 모셔서 그 저희 뭐 다른 심사위원들한테 다 한번 그 IR 이렇게 자기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그 자리를 갔는데요. 그 이렇게 쭉 엄청 멋지고 영도가 참 중요하고 스토리가 많고 쫙 이렇게 그 이렇게 쭉 다 봤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 대표님, 근데 돈은 어떻게 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의 대답이 뭐였냐면요. 저 돈 벌 생각 없습니다. 와, 저는 제가 그 자리를 만들었는데 돈을 벌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야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아니 대표자가 돈 벌기 싫다는데 뭐 여기에 왜 투자를 하냐. 그래서 이제 그 들어보니 아 우리가 조금 더 뭔가 약 플랫폼적인 기능을 갖출 때까지는 뭐 돈 버는데 이렇게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뭐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허들로 작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한 두세 달이 더 걸렸던 걸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로 이제 전체적인 텀을 보면 12월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첫 만남이 7월에 이제 마지막 그 투자가 결정나고 이제 결정났으니까 거의 한 7개월, 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도의 봉산마을이라는 곳에서 축제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쿨리지 코너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도 뭐 염탐하셨죠? 네, 염탐. 즐기고 네. 뭐 저희가 느끼기에는 검사 받고 하고 가셨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7월 달에 이제 투자 유치가 되었죠. 근데 저는 계속 이제 들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지금 실제로도 저희 ITBP 김철호 대표님이 일단 돈 벌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도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한테서 수익을 얻는 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도시재생은 그래서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수익을 가져가야 하는, 이익을 봐야 하는 쿨리지 코너는 어떤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하셨을까? 그리고 그 전에 조금 더 궁금한 거는 왜 쿨리지 코너는 도시 재생이나 아니면 로컬, 지역이나 이런 골목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되게 철학적인 질문 같은데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그 트렌드의 변화는 이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딱 부동산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부동산 그 투자가 최고였고 하여튼 뭐 모든 게 다 부동산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부동산보다는 그 부동산에 어떤 가게가 들어가 있나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 있나가 더 중요한 한 시대로 조금씩 옮겨가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어떤 사례로 알 수 있었냐면은 스타벅스. 예전에는 건물과 건물 이름 이런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스타벅스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그 콘텐츠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위워크라고 아세요? 이게 위워크라고 이제 뭐 공유 오피스 이런 뭐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건물을 쭉 다 빌리면서 건물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위워크로.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는 콘텐츠 가진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파워를 만들어내겠구나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시작인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딱 골목들을 보니까 골목에서도 그런 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되게 굉장히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뭔가 진짜 이렇게 힙한 장소로 굉장히 그 높은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사회적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몇 년 뒤에는 또 건물주한테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금융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보면 아니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조금 더 금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잘만 시작했더라고 한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특히 로컬 크리에이터든 도시 재생이든 이런 뭔가 그 지역에서 콘텐츠를 하시는 분들에게 금융적인 스트럭처링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혹시 김철원 대표님 조금 더 이제 또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같은 의견으로 또 이야기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컨텐츠 비즈니스를 얘기할 때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팬덤을 형성해서 이제 파는 것을 주로 집중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플랫폼이 견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다음 단계를 노리기에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건 뭐 자신이라기보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플랫폼을 구축하는 건 사실은 특히 오프라인에서는 그게 자본이 없이는 이제 어려운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짜고 그건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구조도 짜지만 금융에 대한 구조도 짜고 그다음 자산을 취득하는 거에 대한 방법론에서 자산을 어떻게 취득해 나갈 건가에 대한 것도 사실은 로컬에서 오프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신경을 썼고,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플랫폼을 종류별로 몇 가지만 이렇게 샘플로라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는 우리 또는 다른 좋은 컨텐츠를 가진 플레이어들이 계속해서 거기에다 컨텐츠를 올리면서 다음 단계를 노려볼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는 자본의 투자를 필요로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다음 단계는 자본을 가진 사람과의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산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 또는 대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 또는 대자본과의 콜라보레이션도 이제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획일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트렌드를 계속해서 찍어 누르던 방식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혹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오히려 그 자본을 활용해서 좀 더 가치가 있는 것들을 생산해내면서 그것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조, 특히 흔히 말하면 자본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마무리하면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아마 이쪽 저희 아워리즘 전시에 참여하신 팀들도 그렇고 아니면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에서도 봐주시고 계시고 아마 온라인에서도 봐주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아니면 도시재생의 한 축을 운영하고 있는 골목에서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이제 다음 단계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테지만 아마 투자나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막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타트업도 아닐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렇게 막연하게 다음 단계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이게 투자로서의 확장이 가능할까? 그런 선택지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준비가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좋은 콘텐츠가 뭐 플랫폼이라고 약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첫 뭔가 작품이 됐던 뭔가 첫 공간들을 만들 때 내가 이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지 않느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약간 삶이 좀 바쁘고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다 보니 일단 첫 번째 거라도 잘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일반적인 사고인데 그래도 가끔은 이거 처음에 만들 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나는 모든 걸 다 뭐 기록해 놓는다던가 또는 딱 프로세스들을 좀 명확하게 정립해 놔서 요 다음 거 할 때는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그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우리는 너무 뭐 영세하고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도 이게 확장되기 시작하면은 내가 그 준비돼 있어야겠구나. 뭐 이런 마음이 좀 준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권혁태 의장님하고 이제 김철호 대표님하고 사전 미팅을 가졌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 이해가 갔던 비유가 지금 100인분, 10인분을 만들고 있다면 투자나 아니면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어쨌든 확장하고 하기 위해서는 만인분도 똑같은 퀄리티를 유지해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사실 저도 이런 스케일업이나 아니면 권혁태 의장님이 얘기하는 카피 앤 페이스트라는 부분들이 사실 참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그런 딱 예시를 들어주셔서 이게 이해가 갔었거든요. 어쨌든 또 이제 투자사의 입장은 그렇긴 한데 사실 크리에이터나 이제 골목에서 뭔가를 만드시는 분들,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이 명확하게 유니크하게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그걸 이제 하려고 한 것인데 그게 커피 앤 페이스트로 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에게 너무 보편화돼서 퍼지는 것 자체가 매력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꼭 이게 이제 정답 또는 아니면 다음 단계이라고 생각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진짜 자기 취향만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서 적절한 영역에서 딱 유니크하게 컨텐츠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그 매력으로 그 삶의 방식을 살아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그랬는데 이걸로 좀 모자라다, 조금 더 영향력을 확장했으면 좋겠다 또는 규모를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스케일업을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자본을 좀 활용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쨌든 저는 그 분야는 조금 나눠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 또는 그걸 그렇게 하시는 분도 그만의 멋과 이제 그 삶이 있는 것이고 또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다음 단계로 이제 어떤 카피 앤 페이스트 또는 플랫폼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을 노려본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를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부터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 거점들이 다 다른 용도 지역 안에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용도 지역으로 봤을 때 공업 지역, 상업 지역, 주거 지역 뭐 이런 이제 용도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다른 방식의 용도 지역 안에 거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도시를 이루고 있는 주요한 용도 지역이 그렇게 몇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그 모델이 적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일종의 라인업을 이제 짠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주도에 가더라도 제주도에 있는 상업 지역, 그다음에 주거 지역, 공업 지역을 다 어떻게든 한번 활성화시키는 방법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샘플을 이제까지는 저희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주로 이제 권 의장님하고도 상의하는 부분이지만 가능하다면 항구 도시가 가지는 문제점들 해결하는 도시 활성화 방법 또는 도시 자산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의 다음 단계를 이제 노리고 있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맥도날드를 예로 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맥도날드가 그냥 동네에 있는 햄버거 집이 괜히 운이 좋아서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 처음에 그 첫 햄버거 가게를 할 때부터 이거 주문이 들어오고 나면은 햄버거가 나갈 때까지 뭐 30초 뭐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좀 정하고 이렇게 했고 약간 카피 앤 페이스트라고 말해서 살짝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맥도날드도 전 세계에 똑같은 매장들이 있지만 메뉴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상하이 버거 혹시 아시죠? 이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가면은 서울 버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 사람들이 뭐 서울을 좋아하니까 서울 버거. 예.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저는 뭐 로컬에 계신 분들이 정말 성장한다면은 좀 쓸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현장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한테 또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는 시간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온라인에 질문이 있나요? 네, 그러면 현장에 혹시 계신 분 중에서 뭐 권혁태 의장님이나 아니면 김철우 대표님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이거는 쿨리지에 계신 심사영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쿨리지가 사실 다른 하우스들이랑 좀 다른 철학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쿨리지는 엑시트 전략의 상장이나 M&A를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냐 제가 물어본 적이 사실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사실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쿨리지 코너의 그 철학은 뭐 결국은 다 제가 만들었던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엑싯이라는 단어는 그 창업자의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요. 기업이 잘 성장만 하면은 그 투자자들은 엑싯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뭐 잘 성장하다가 아니 우리는 IPO 한번 해봐야겠어 하면 IPO 가는 거고, 만약에 그 IPO를 안 가더라도 기업이 잘만 성장해 준다면은 그 주식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지, 기업이 잘 성장하고 있으면은 그 주식을 갖고 싶어 하는 그 투자자들은 되게 많아서 뭐 굳이 뭐 엑싯 전략을 따로 이렇게 창업자들한테 묻고 이러지는 않아요. 여기서 잠깐 또 모르시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엑싯이나 아니면 IPO 같은 얘기들을 해주셔서 저희 대표님이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긴 한데, 네. 일단 IPO는 상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주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스타트업에서는 코스닥 상장을, 뭐 물론 이제 기술 상장도 있긴 한데 코스닥 상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엑시스라고 하는 건 이제 투자자들이 지분 투자를 했다가 그 지분에 대한 것들을 다음 그 사람들, 그러니까 다음 단계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가치를 밸류업해서 다시 매각하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출구 전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들어갈 때 이제 투자를 할 때를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나올 때 쉽게 말하면 그 지분을 팔고 혹은 매각하고 나올 때를 이제 엑시스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이 없는 줄 알고 저희 세 명이 굉장히 당황했는데 갑자기 네. 예, 저는 시리즈 벤처스의 곽성욱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실제 스타트업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조금 진짜 궁금했던 게, 소셜 임팩트 파트가 실제 일반적인 스타트업의 투자의 관념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어떤 꿈을 꾸시기 때문에 소셜 임팩트 파트를 지금 터치를 하시고 계신지, 그게 좀 제일 궁금했었습니다. 와, 되게 어렵네요. 여기 저는 뭔가 막 욕심을 부리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뭔가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릇의 크기에 따라를 딱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 결국은 그릇의 크기만큼 남더라고요. 이 창업자들을 쭉 보면은 이제 저희가 뭐 투자를 하면은 이 창업 팀들의 그릇의 크기를 계속 늘리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뭔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 또는 뭔가 조금 더 선한 그 사업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양태생적으로 훨씬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생각돼서, 저는 그냥 세상에 좋은 일 하겠다고 그 투자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11년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 그냥 진짜 IT 벤처, IT 스타트업, 콘텐츠 스타트업, 이렇게 여러 분야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 결과들이 소셜 임팩트 쪽이 제일 좋아요.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시장의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소비자들이 이제는 조금 더 그 약간 가치 소비를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그냥 싸고 좋은 거 요런 때는 약간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네. 그럼 아까 세 분이 손 드셨는데 혹시 더 있으실까요? 질문하시고 네. 우선 궁금한 것은 투자 받아가지고 RTBT에서 해왔던 성과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지금 다음 단계 도약을 준비하신다고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다음 단계를 도약하기 위한 그 어떤 미래 그림은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또 한편 의장님께서 그 1차 이제 그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왔던 RTBT의 행위들, 과정들을 봤었을 때 또 다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방금 질문해주신 선생님의 질문으로 제가 마지막 이 컨퍼런스 세션을 종료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표님 먼저. 일단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측면에서 용도 지역에서 제가 주거, 그다음에 공업 지역, 상업 지역을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그랬던 이유가 그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도시에서의 우리 삶은 일과 여가 주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공업 지역에서의 활동들,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 문제,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 지역, 그다음에 우리가 먹고 노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 의미에서의 상업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바는 결국은 우리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큰 3대 요소인 일과 여가 주거가 어떻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것이고,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류로서 일반적으로 물질주의로서 흔히 말하는 부동산 또는 판검사, 의사만이 가장 좋은 일이고, 그다음에 돈을 쓰는 것은 명품을 사야지만 가장 좋은 소비이고, 아파트 좋은 고급 아파트에 살아야지만 가장 성공한 것이다가 아니라 그 대안, 특히 자기한테 맞는 집, 자기한테 맞는 취향의 여가, 자기한테 맞는 적성을 가지고 선택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에 대한 걸 저희는 보여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건축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의 공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떤 컨텐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운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723이라고 해서 운영이 7이고 기획이 3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떤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다음 그 단계를 만들어 가는가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공간들을 이제 구하고 거점을 조성하고 거기에서 그런 컨텐츠를 컨텐츠를 만들어 가거나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아마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건 아마 투자사 쪽에서 저희를 지금 1년 이상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권 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제 김철호 대표한테는 저는 계속 모듈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지금 지금 영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 같은 느낌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나중에 무슨 다른 항구 도시에 딱 가더라도 이거는 RTBP가 한 거구나 이런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조금 더 모듈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계속 옥신각신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투자를 하겠냐는 질문에는 저는 이번에 국토부랑 같이 250억짜리 펀드를 이제 만드는데요. 계속 투자를 좀 해서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뭐 조금 첨언을 좀 하자면 어쨌든 첫 번째 투자를 이제 쿨리지에서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들은 이제 그 투자를 받는 단계가 이렇게 스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굳이 뭐 시리즈 A, B, C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뭐 나열해 놓기는 하는데 작년에 이제 첫 투자가 있었고 올해 이제 저희 두 번째 투자자는 쿨리지 코너가 아니라 다른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해주셨고 또 할 분들이 지금 몇 이제 그 벤처 캐피탈 몇 개가 지금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아마도 뭐 모르긴 몰라도 계속해서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밸류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거의 1.5배 이상 더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게 실제 돈 자본으로 다시 이제 자산으로 연결될지는 모르지만 평가받고 있기로는 조금 더 잘하고 있다 작년보다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벌써 끝날 시간이 다가와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보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한 분 한마디씩 해주시고 그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로컬에 계신 분들이 이제 뭔가 새로움을 시도하고 뭔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건 되게 좋은데요. 뭔가 이런 약간 무형의 가치도 있지만 뭐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특히 로컬에 계신 분들은 되게 예술적인 성향들이 강하셔가지고 너무 돈을 되게 약간 좀 악마화하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랑은 이렇게 언어가 너무 달라서 저희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너무 다른 언어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데 그냥 저 친구들은 뭐 수익 자산, 수익 가치, 뭐 자산 가치 그리고 요렇게 정도만 생각하는구나 정도만 아셔도 훨씬 더 뭔가 비슷한 언어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로컬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일단 유지하는 것만 해도 사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지역들을 다 많이 다녀보면 다들 느끼고 있는 이제 고민들이자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숙제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본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의 실력 또는 결과가 충분히 검증되어서 다음 단계를 본인 또는 어떤 팀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순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저처럼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조를 짜서 더 많은 영향력을 조금 더 넓게 펼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소수의 분들은 이렇게 투자에 대한 걸 한번 염두에 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또는 이런 경우의 수도 있다라는 걸 아시는 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자본이 성격이 어떤지 또는 출처가 어떤지에 대한 걸 정확히 가리시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권 의장님도 아까 임팩트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방식의 투자가 아니라 진짜 돈 놓고 돈 먹기의 투자들도 없지 않고 또 실제 그런 것 때문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정성 있는 컨텐츠를 만드시는 기업 또는 크리에이터들도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건 확실히 확인이 필요하고요. 무조건 돈을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은 그리고 투자를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돈을 활용해서 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날 키워드가 확장이라는 키워드였는데요. 첫 번째 오프닝 세션에서 골목 확장을 꿈꾸다 쿨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 권혁택 의장님과 ITBP 얼라이언스 김철우 대표님 그리고 ITBP 얼라이언스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민지원 매니저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